안녕하십니까. 느낀 형입니다. 살면서 느낀 점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허리 디스크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술을 했고, 또 통증이 있으면 마취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경차단술이나 관련된 많은 분들이 하는 치료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허리 디스크는 나와 평생 함께 가야 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겠다. 완치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통증이 계속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조금 더 아프고, 또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주저앉을 정도의 통증이 왔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이런 패턴들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평생 함께 가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면 운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했던 운동들, 골프나 배드민턴, 이런 편측성 운동은 특히 허리에 좋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사이클링 마저도 허리를 숙이고 장시간 자전거 페달을 밟는 행동이 그렇게 허리에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년 허리라는 책을 쓰신 서울대 교수님의 책도 읽어보고 영상도 많이 봤지만, 추천하는 것은 걷기, 그 다음에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제가 헬스장에서 가서 운동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조금씩 해오다가, 사실 운동이라는 것은 조금 하다 보면 몸에 익고, 몸에 익다 보면은 욕심이 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무거운 무게를 들면 내 몸이 더 성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욕심이 들고, 그 욕심 때문에 또다시 부상이 찾아오는 그런 안 좋은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 채널을 발견하고 상당히 이것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채널의 방식대로 운동을 해오면서 지금까지는 허리에 대한 고통 없이 몇 년간은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채널의 이름은 라이노 스트렝스라는 이름이고요. 채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주인장은 현재는 트레이너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고, 그 전에는 특전사에서 복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역을 하고 소방관, 우리가 몸짱 소방관이라는 그런 달력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소방관으로서 보디빌딩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상이 거의 1일 1 영상을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되게 신기했던 것은, 처음 이 영상을 우연치 않게 발견하고 봤을 때는 매일 스쿼트 하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분도 디스크가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을 갔을 정도로 디스크 파열이 심했었고, 그런 분이 무게가 가볍지도 않은, 그러니까 흔히 의사분들이나 책에서 추천하는 맨몸 스쿼트가 아니라 거의 200kg 이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스쿼트를 매일매일 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을까? 그리고 이분처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면서 탐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거의 3대 운동을 합치면,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 다 합치면 한 600kg 이상은 충분히 드는 분 같고, 거기에 플러스 OHP라는 오버헤드 프레스를 거의 100kg 이상 또 들어 올리는 그런 강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잘 때는 이분의 재생 목록을 들어가서 영상을 다 듣고 하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복압과 중심인데, 우리가 몸으로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밀어 올릴 때 몸의 중심이 되는 코어 부분에 얼마나 복압을 잘 잡고 있느냐, 그리고 힘을 쓸 때 내 몸의 중심은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강하게 밀어낼 수 있고 강하게 당길 수 있다.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나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다. 이분의 목표는 영상에서도 자주 이야기하는데 70대가 돼도 어느 정도 무거운 무게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제가 이분의 스트렝스 트레이닝 방식에 꽂히게 된 것은 저도 혼자서 운동하고 PT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보디빌딩식 트레이닝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보디빌딩식이라고 하면 보이는 몸을 굉장히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특정 근육에 고립을 시켜놓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생기게 되고 또 몸의 전체에 협응이 되기보다는 그 해당 근육에 타겟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굉장히 거대하고 예쁜 몸을 가지고 있는 보디빌딩 선수들도 끊임없이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보디빌딩식으로 거의 10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다가 스트렝스로 바꾼 후에는 통증이나 부상의 위험에서 조금 더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 방식이 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 특히 코어가 약하고 몸의 연결, 전신 협응 이런 것들 깨달으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꼭 이분처럼 600kg를 꼭 짊어질 필요는 없지만 자기 몸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몸의 코어와 전신 협응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트레이닝이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인간이란 동물이 손에 자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며칠 동안 괴로운데, 이 몸의 기둥을 받쳐주고 있는 척추에 연골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계속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프신 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보실 가능성이 높지만 몸이 조금 회복이 된다면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충분히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운동이 굉장히 좋고, 그런 운동에서 다른 운동보다는 그래도 남들이 미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나 이렇게 몸의 전체의 중심을 이용해서 협응을 하는 운동들을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노 스트렝스라는 채널을 한번 탐독해 보시고 본인에게도 맞는 운동을 찾아서 건강하게 생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느낀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